사랑하는 우주가족 여러분, 영적 표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빛의 계층으로부터의 메시지, 비탈 프리시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이 채널을 팔로우하는 모든 분들의 사고방식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질문에 답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또한 자기극은 지리적 극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구의 자기 북극의 변위, displacement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기울기와 그것이 들어오는 빛의 입사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빛이 없는 존재들이 지구 주위에 배치한 자기 그리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다차원 포털, 다른 문명과의 소통, 레이라인, 피라미드, 지구의 에너지 다츠로서의 고래류, 에너지의 원천이자 씨앗으로서의 바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벤트가 다가왔을 때 해야 할 일, 제가 받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줄로 대답했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벤트가 다가왔을 때 해야 할 일. 며칠 전 우리는 이벤트에 대한 오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벤트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벤트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매일 이벤트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껏해야 예측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두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합시다. 모든 미래의 사건은 신성한 계획 안에서 동기화되고 통제되고 조직됩니다. 그것이 신성한 계획이라면 이 계획은 지구의 육신화한 영혼의 최종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곧 석방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된다면 당연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기쁨과 축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북극의 자기극의 변화, 지구의 자기극의 반전은 2025년까지 예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세계 자기 모델 WMM은 지구의 자기 북극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MM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 지가와 영국 지질조사국 BGS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2025년판은 지구의 자기 북극이 서서히 러시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구의 자기 극의 반전은 지구상의 생명체와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느린 과정입니다. 반전 과정 동안 지구의 자기장은 크게 감소되어 그 강도의 10%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완전한 자기 반전은 78만 년 전의 브루인의 마투야마 반전입니다. 이 주제를 계속해서 WMM 2025는 자기극의 완전한 반전을 예견하지는 않지만 북극의 자기극의 이동은 특정 장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침반의 변화, 동물 이동의 중단, 그리고 지구의 자기장에 의존하는 기술에 대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자기 격자와 인류의 통제, 지리적 극이 아니라 자기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구의 기울기와 그것이 들어오는 빛의 입사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빛이 없는 존재들이 지구 주위에 배치한 자기 그리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다차원 포털, 다른 문명과의 소통, 레이라인, 피라미드, 지구의 에너지 다츠로서의 고래류, 에너지의 원천이자 씨앗으로서의 바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론. 우선 우리는 그 사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바로 통제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에너지는 모든 사건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구가 전환을 이루고 영혼인 인류가 승천하게 됩니다. 어떤 지침은 막연하게 제공되는데 그 지침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그룹에 있는 여러분, 이 가족에 있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비슷한 빈도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제공되고 여러분은 그 지침을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정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침이 약간 다른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룹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 그룹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지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8, 9, 10년 동안 반복해온 문구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도 어떤 사건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도착하면 우리는 단순히 합리화하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건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자신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외계인과의 접촉, 그리고 그 밖의 정보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무섭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익숙한 숲이라도 조금의 주의와 약간의 안내가 없다면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과 불확실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약간의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북극의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구 자기장의 북극이 바뀌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언급하고 있는 일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극과 북극이 서로 자리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리적 극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극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태양은 지금과 같은 궤도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태양은 이미 다른 궤도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6월의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햇빛과 그늘을 받은 집의 일부는 지금과 다를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자기 극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극은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 센서, 심지어 동물, 특히 나침반과 감각적 방향입니다. 사실 고래류, 고래, 돌고래와 일부 조류종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적지만 일부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동물에서 이미 감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란 현상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증상, 다른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극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감각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를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6년경에 제가 받은 정보에 따르면 원래 지구는 25도 기울어져 있지 않았고 이 경사는 지구가 아크온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즉 빛이 아닌 존재들로부터 그림자를 받았을 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이 경주들은 약 350년 전에 이곳에 도착했지만 그들이 언제 지구의 기울기를 일으켰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의 기울기를 25도로 만듭니다. 태양의 빛은 자기 축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두 대의 자동차가 충돌할 때 측면 충돌처럼 옆으로 들어옵니다. 정면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와 빛을 굴절시킵니다. 지구의 빛이 감소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훨씬 더 갇혀버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빛이고 모든 것이 에너지이며 모든 것이 주파수라는 것을 이해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25층 후 20년 그리드 달력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플레야디안 주기에서 지구가 기울어진 것뿐만 아니라 지구 주위에 자기 그리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그네틱 그리드는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 즉 빛의 부재와 반대되는 존재인 빛의 존재들이 분명히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곳에 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미줄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일종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드를 통해 그들은 또한 포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으로 세계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너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들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고 해도 40, 50, 100, 1000 광년 떨어진 행성과 별들이 있습니다. 포털을 통해 몇 분 또는 몇 초 안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 그리드를 만들었고 이 포털들을 닫고 자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포털만 남겨두어 자신들의 기원과 행성 그리고 기원의 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해방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채널링은 지난 세기 1900년대 무렵에 가능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1907-1980년경에 일부 포털을 열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해방의 중심지, 빛의 중심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불과 몇 년 전인 4, 6년 전부터야 비로소 자석 격자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자가 구멍이 나면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공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격자가 구멍이 나면 어두운 색의 비발광 격자는 스칼라 플라즈마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더 이상 이 구멍을 덮거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폭탄인 토티스를 조사하십시오. 그들은 토티스 폭탄에 대해 말하면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토티스 폭탄은 인류에게 알려진 원자 폭탄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지구와 인류의 파괴를 위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아마겟돈의 선이었습니다. 이 자기 그리드가 뚫리자 균형도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지구 동맹의 존재들, 빛의 존재들이 점점 더 많은 우주선, 즉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아르쿠투스, 안드로메다 등 수많은 다른 영혼 가족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군대를 침략하기 시작했고 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정화를 목격했고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6-27년경 그것은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벙커로 내려갔고 그 후 계층 구조를 따라 내려가 지구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당시 육체를 벗어난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은 악에 굴복하여 악한 생각과 이론으로 인류를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문턱에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2019-2020년은 그림자 존재들의 구체화된 대표자들이 마침내 정화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자기장 그리드가 파괴되면서 그들은 점차 에너지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원천 세계와 소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포털이 닫히고 빛의 포털, 피라미드, 레이라인과 여신의 소용돌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여기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는 고대의 에너지 포털로서 지구의 에너지를 별의 에너지와 더 높은 차원의 주파수에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라인은 행성 전체를 덮고 있는 강과 같이 선으로 발견되는 소용돌이인데 포털인 피라미드를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용돌이는 포털 또는 미니 포털의 역할도 하므로 어둠의 세력이 이 소용돌이를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중 많은 소용돌이는 여신, 아버지신, 어머니신, 아이신의 소용돌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어둠에 의해 어머니 여신이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신, 즉 여성의 에너지가 억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오래 후에 만들어진 바티칸 자체가 그 당시 지구에 있던 지휘관,
즉 이 땅의 관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교황을 선택했고 교황은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가톨릭 종교를 창시하고 여신의 모든 소용돌이에 성당과 같은 기념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소용돌이 포털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하계 존재들과의 소통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그 일은 너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외부 도움만이 그것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계획 덕분에 그 계획이 실현되었고 마침내 2010년 지구 타임라인의 변화와 함께 인류의 해방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고 더 높은 영역, 더 높은 의식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알려졌고 우리는 더 이상 인류와 지구의 파괴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력 그리드는 이제 빛에 의해 인류를 대신하여 제어되고 활용되어 축 또는 엔도의 경사를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이 새로운 경사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경사 또는 경사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도 더 세게 들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격자가 더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을 손상시키고 빛을 견딜 수 없는 어두운 의식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개가 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땅 밑에 숨을 벙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양 번개가 지구의 내부 핵 전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각 바깥이나 지구의 내부 어느 곳도 이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최근에 목격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방패를 설치하여 햇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아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항상 변명이 있지만 이미 작성된 내용, 정의된 내용, 이미 확정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포털은 지구상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주로 피라미드 내부나 아래, 소용돌이가 있는 레이라인, 그리고 주로 바다에 있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안에는 이 물의 포털을 통해 지구의 에너지를 고정시키는 고래류가 있습니다. 고래류는 별의 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래류가 없었다면 지구는 아마도 전환과 승천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래류는 훌륭한 일을 해냈고 이 때문에 그들은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많은 고래류가 이미 지구를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의식이기 때문이며 이것은 분명히 자기축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축은 고래류의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잃고 육체가 사라지고 죽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말이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구에 고래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곳의 고래류가 작업을 끝내거나 이미 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다른 의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거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새로운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 다차원 포털은 이제 빛의 지배를 받는 세계들과만 소통합니다. 지구는 이미 은하계 연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빛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순환의 끝에 모든 종족의 존재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 자력 지원 또는 단순히 정화를 완료하기 위한 지원군 등 무언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들은 모두 아무런 제한 없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연락처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오지 못하게 막혔을 때조차도 그들은 기회를 기다리며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신성한 계획에 의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둠의 그림자가 지구를 차지하고
인류를 노예로 가두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뿐입니다. 그 노예의 시대, 빛과 노동의 시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끝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종교, 금융, 정부, 에너지, 건강, 교통, 과학,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새로운 기술을 발견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시스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그랬고 의료과학자 빌헬름 라게도 그랬습니다. 그는 오르곤 박스, 의료용 침대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수많은 발견자들과 수많은 기술, 자유에너지, 순간이동,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시스템에 복종해야 했기 때문에 억압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종교, 정치, 과학, 보건, 교육 등 인류의 선을 위해, 진정으로 선을 위해,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스템, 즉 매트릭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는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실과 계시,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종말이 끝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퇴티스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종족, 동물과 식물의 종이 사라지고 다른 종들이 출현할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전환의 시기에, 지구의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바다에서 토티스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연구되지 않은 또 다른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연구되었을 수도 있지만 입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싹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새싹은 지금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바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어떤 물고기 종은 묘목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정보가 없어요. 여기에는 과학적인 정보가 전혀 없고, 저에게는 때로는 묘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더 높은 의식으로부터 전해지는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물에 떠다니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광합성을 하거나 작은 동물처럼 빛을 내는 존재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생물 발광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폭포, 숲에서 빛을 봅니다. 또한 가끔씩 보이는 색깔 있는 빛은 묘목, 특히 물 위에 있는 묘목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식물에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 묘목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징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 채널화된 정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30년 지구 전환의 진정한 끝이 올 때까지, 적어도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동안은 이 전환의 마지막 기간에 우리가 사용할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는 징후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에너지원, 그리고 이 행성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함께 우리는 씨앗밭과도 같은 이 환상적인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항상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최종 임무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물에게는 최종 임무가 있고, 식물에게는 최종 임무가 있으며, 행성에는 최종 임무가 있고, 정령에게는 최종 임무가 있으며, 우리 인간에게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 형제자매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벤트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벤트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초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고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긴장을 풀고 진동하세요. 진동을 강하게 하고 축하하고 파티를 즐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건의 소리를 들을 때 파티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축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짙은 에너지로 진동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훌륭하고 환상적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위한 가벼운 포옹을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나마스테. 저희 메시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를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공개될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작은 종을 켜두세요. 그리고 5번째 차원은 진동 상태이며 새로운 지구에서 진동하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며 내면의 각성을 수반하는 과정, 즉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각자 내면의 신성과의 연결과 자기 발견의 여정이며 사랑과 조화와 단합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